최근에 미국이 이란이랑 전쟁을 벌였죠. 이게 지정학 전문가들이나 동맹국들까지 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 이면에 도대체 무슨 동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보통 모든 전쟁에는 그럴싸한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 전쟁들이랑은 다르게 이번엔 대중들한테 명확하게 내세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물어보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싸우는 건데? 기억나시죠? 2003년에 이라크 전쟁 때는 대량 살상 무기라는 명분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2026년 이란 침공은요? 보시다시피 물음표만 가득합니다. 정말 설득력 있는 이유 하나 없이 그냥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 빈자리는 혼란으로 가득 찼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홍보를 잘못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전쟁을 해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심지어 백악관 안에서조차 엄청난 논란거리였다는 거죠. 이 전쟁은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요. 분석가들은 이걸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다 이렇게 딱 규정했고요. 국제법은 물론이고 미국 국내법까지 다 어겼습니다. 심지어 합참의장이 뜯어말렸다고 해요. 처음엔 금방 이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그냥 진흙탕 싸움이 돼버린 거죠. 아니, 이렇게 전략적으로도 명분이 약한데 도대체 최종 결정을 내린 그 사람, 트럼프의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분석가들은 여기서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요인을 짚어냅니다. 바로 나르시시즘적 리더십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관심이랑 칭찬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의사결정이 어떤 국가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승리했다는 느낌을 얻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특히 그중에 몇 번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더 심해지고요. 물론 트럼프 개인의 심리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귀에 대고 계속 속삭이면서 전쟁으로 등을 떠민 아주 강력한 외부 세력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일을 끝낼 수 있는 영웅은 당신뿐입니다. 이거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한테 했던 말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살살 긁어주면서 이란을 공격하고 싶었던 이스라엘의 40년 묵은 수건을 풀어달라고 설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설득이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였어요.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들이 마르코 루비오 같은 주요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트럼프 자신에게도 엄청난 액수의 후원금을 쏟아 부었던 거죠. 이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적인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심리나 로비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이 전쟁의 궁극적인 동기가 훨씬 더 노골적이고 개인적인 것, 바로 돈 때문이었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한 시사평론가는 딱 잘라 말합니다. 저는 이거 돈 때문이라고 봅니다. 라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위기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패턴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지난번 관세 사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트럼프가 먼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놔서 시장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그러고는 자기 측근들한테는 지금이 주식 살 때라고 몰래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관세 부과를 90일 미루겠다고 발표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시장은 폭등하고 미리 정보를 안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겁니다. 심지어 한 영상에서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친구는 25억 달러 벌었고 저 친구는 9억 달러 벌었어. 너희들 앞으로 정치 후원금 많이 내야 할 거야. 라고요. 자기들이 이익을 본 걸 대놓고 미래의 정치 후원금하고 연결시키는 정말 대담한 장면이죠. 바로 이 패턴이 이란 전쟁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무려 8,700억 원, 어마어마한 규모의 원유 선물 거래가 딱 체결된 게 포착됐어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그럼 정리가 되시죠? 명확한 4단계짜리 돈벌이 각본이 보이는 겁니다. 첫째, 대통령 권한으로 시장을 흔들고, 둘째, 내부자들한테만 살짝 정보를 흘려주고, 셋째, 공개적으로 정책을 확 뒤집어버리고, 마지막으로 막대한 이익을 침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가 정책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결과가 뭘까요? 바로 전 세계적인 신뢰가 박살나는 겁니다.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조차 우리가 맺은 동맹이 과연 진짜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책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동맹은 거짓말이다.
예전처럼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끈끈한 파트너십에 대한 믿음은 이제 그냥 사라져 버렸다고 봐야죠. 동맹을 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럽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중동은 자기들 전쟁터로 써버리고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한테는 보호비를 내놓으라고 대놓고 요구하죠. 이러니 사우디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 빼고 우리끼리 뭉치자 이러면서 자체적인 방위협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국제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동맹이니 가치를 공유한다느니 하는 오래된 규칙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 그 빈자리는 과연 무엇이 채우게 될까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동맹, 공유가치, 집단안보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오로지 거래와 이익,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만 남은 거죠. 예측 가능했던 외교는 사라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장 변동성만 남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동맹은 없고 영원한 이익만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이건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아주 어렵고 또 불안한 현실입니다.